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구강자결감 증후군 치료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 외래를 찾는 구강의 통증이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급에서 검사와 또 치료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마지막이다 뭐 싶은 생각으로 저희 외래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고질적인 경과를 보이는 구강 자열감 증후군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의 경우 얼마나 치료해야 되고 또 좋아지거나 또 반응이 없는 이러한 예후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화끈거리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인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나타나는 발생 기전은요, 사실 불분명한 면이 많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는 혀에서 맛이나 또 온도나 감각을 느끼는 이러한 신경에 말초성의 이제 신경에 이상이 오는 신경병증과 또 이러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대뇌의 특정 영역에서 중추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역에서의 과감각, 일종의 흥분 상태에 있어서 자극이 통증으로 느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병의 특성을 한의학에선 구랄이라고 해서 입안이 맵다, 또 설통, 그래서 혀가 아프다라는 병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발병 기전과 관련해서는 몸을 촉촉이 적셔주는 물의 기운이 부족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심장이 주관하는 열의 기운이 상승하여서 나타나는 음어화항이라는 발생 기전으로 이 질환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사실 구강 내 요인이나 전신적인 요인 또 심지어는 정서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온전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한방이건 또 다른 구강내과나 이비인후과의 선생님들이 얼만큼 치료하면 얼만큼 좋아지고 표준적으로 이런 치료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22편의 임상 연구 가운데 주로 사용된 치료 수단은 알파 리포산, 알파 리포익 액시드라는 ALA라는 이제 건강기능 식품 일종이죠. 또 국소적인 클로나제팜,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보트리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고요. 또 같은 향정신성 약물인 가바펜틴, 또 매운맛을 일으키는 고추의 주 성분이죠. 캡사이신을 이용한 외형적인 치료, 또 정신과적인 치료와 관련해서 인지 행동 치료 등 몇 가지의 이제 치료 수단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들 연구 가운데 이들 약물이나 치료 수단이 적용된 기간을 살펴보면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뭐 예를 들어 알파 리포산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래 복용을 했거든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 개괄적으로 그 치료 기간은 8주 즉 2개월 정도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떠한 치료를 진행할 때 있어서 최소 2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서 그 예후를 치료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치료와 관련해서 예후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침치료와 한약을 병용하는 저희 한방치료의 경우에 보다 빨리 좋아지는 군과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아주 더딘 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는 곧 치료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릴지 또 보다 많이 걸릴지 나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에는 첫째, 타액 분비가 저하되어 있는지, 두 번째, 불안, 우울, 불면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어떠한지, 셋째는 환자의 연령층, 특히 이완 기관이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저희 한방 검사상으로 자율신경 활성도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저희 이제 임상 연구나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예후를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액 분비 저하의 경우는 타액 분비율을 측정해서 이제 입안의 촉촉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침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타액 분비가 저하되면서 혀에 몇 가지 징후들 갈라져 있는지 위축되어 있는 양상은 어떤지 등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 우울, 불면 평가에 있어서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해서 증상이 있고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투약에 대한 복약력은 어떠한지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수면 중에 몇 번 깨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야간요의 유무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령인데요. 나이가 70세 이상 많은 고령층이나 또 이완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의 부족 상태로 인해서 미세 순환의 저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HRV라고 해서 심박 변이도 검사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 군들이 자율신경 활성도가 보다 떨어져 있더라라는 저희 연구 결과도 참고해서 그 예후를 평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강 자혈감 증후군에 있어서 치료 기간은 최소 8주 정도의 이제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8주간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 그러면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보다 빨리 좋아지고 또 그렇지 않은 군을 나누는 예후의 판정 기준 중에는 타액 분비가 잘 되는지, 또 불안, 우울, 불면과 같은 다른 증상이 있는지, 또 나이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기혈이 부족한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잘 구분해서 이제 그 예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강자율감 증후군의 치료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